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상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해, 다시 말하면 기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이제 실제적으로 아이템을 선정했을 때 어떻게 상권을 분석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점포를 구할 때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다시피 점포 하나만 보고 횡단보도 앞에 있으니까 또는 지하철역 앞에 또는 버스 정류장 앞이니까 좋다 이렇게 판단들을 한다고 했었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고, 그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다. 이 뜻은 뭐냐면 점포를 구할 때는 다시 말하면 상가를 투자하시는 분도 똑같습니다. 상가 투자할 때 그 상가 자리만 보고 그거 결정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상가를 에워싸고 있는 일대가, 전체 상가가 과연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전체가 잘 되는 데서 내 점포 자리가 이제 거기 내에서 가장 좋은 자리인가, A급지인가, 아니면 조금 떨어진 B급지인가, 아니면 거기에서 제일 꼬레비인 C급지인가,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 그 다음 단계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은 숲을 보고 나무를 보는 것과 똑같고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전체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뜯어보듯이, 물론 어떤 친구들은 그냥 그 일정 부위를 먼저 본다고 하는데 대체적으로는 먼저 전체를 보죠. 안 그런가요? 그렇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 점포도 그런 식으로 전체를 보고 전체가 잘 되는 데서 내 점포 자리를 찾는다. 이건 이러한 원리입니다. 쇼핑센터도 전체가 안 되면 거기에 출입문 앞에 또는 바로 뭡니까 에스컬레이터라고 그러죠. 그 앞에 있어도 가장 좋은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역시 장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죽으면 나도 죽는다. 꼭 이렇게 명심하시고요. 자, 신도시 상권이 일반적으로 안 좋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전체가 안 되기 때문에 개인들도 상당히 힘든 것입니다. 자, 이제 그것을 알게 되면은 전체 분석을 할 수 있으면은 나중에 신도시 또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의 신축 상권, 그죠? 상권이 있습니다. 상업지를 내주죠. 여기에 가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상가 투자를 할 건지 말 건지, 이걸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안목이 트인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제 그걸 그림으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전체 분석이 상권 분석이라고 했고요. 이 상권 분석은 전체를 분석한다. 도대체 전체를 뭘 분석하는지, 먼저 전체 활성화 정도, 그 상권이 과연 살아있는지 아니면 죽어있는지, 요걸 분석을 먼저 하시고요. 자, 이게 살아있는 데서 그 다음에 이제 특성이 틀립니다. 상권마다. 어떤 데는 말 그대로 그냥 쇼핑만 하는, 우리가 성신여대 상권과 대학로 상권이 틀립니다만 똑같이 젊은 애들이 모이죠. 근데 특성은 완전히 틀려요. 예. 성신여대는 말 그대로 쇼핑이고 대학로는 먹고 마시고 노는 상권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오는 건 똑같이 되고 똑같이 활성화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성은 틀려요. 또 주택지 상권에서도 노년역 상권과 아니면 그 일반적인 지하철역 앞에 상권, 주택지의 상권, 순수하게 주택지 주민만 있는 곳도 있고 주택지 주민 플러스 사무실 사람들이 있는 곳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뭘로 조사하는가? 유동인구입니다. 자, 상권의 특성을 조사하고요. 이 특성은 유동인구로 따질 수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유동인구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건 아닙니다만 흘러가는 것은 제외를 하고 살아있는 상권의 유동인구는 말 그대로 이제 조사를 해야 되죠. 제대로 모인 사람들의 유동인구에 따라서 A급지, B급지, C급지도 갈리고요. 그 유동인구의 상권 전체가 특성도 알 수 있고
그래서 이건 필요합니다. 자, 이제 먼저 활성화가 되고 안 되고. 자, 활성화를 도대체 뭐로 볼 것인가. 제가 오늘은 깊게 설명은 안 드리고요.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 상권 전체가 활성화되고 안 되고가 뭐가 좌우를 하는가. 이제 지형지세가 좌우를 합니다. 지형지세란 건 높고 낮고 높고 낮은데 반드시 낮은 곳에 상권이 형성이 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이 낮은 곳에 형성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 서울 같으면 가장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데 어디죠? 강남역. 자, 강남역이 그 일대는 제일 낮아요. 거기서 또 넘어가면은 교대역, 또 사당역, 신림역 이런 식으로 가장 낮은 곳에 상권이 크게 형성이 되고요. 그다음 주택지에서도 역시 낮은 곳에 상권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도시든 간에 똑같이 이렇게 보는 건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어려우면 자, 상권 그렇게 되고요. 그 중에 어떤 상권이 도대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낮은 곳이면 다 살아있는가 요걸 보려면 두 번째로 할 것이 바로 상권의 규모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상권 규모. 이게 바로 상권력이라고 하는데 상권력. 상권의 규모가 커지려면 이게 커져야 이제 번성하는 것인데요. 이래야. 자, 규모가 커지려면 누가 가야 되는가? 어떤 사람들이 주로 있는가? 이것만 보고도 판단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쉽게 보면은 바로 여성들이 많이 있으면은 그 상권은 살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같이 많이 모이면은 그 상권이 살아 있고요. 특히 좀 더 젊은 여성, 20대 초 이 친구들이 많으면은 그 상권은 무조건 살아 있어요. 예. 20대가 가면은 젊은 애들은 쫄쫄 남자애들 가고요. 따라가고 또 나이 먹은 사람도 따라가요. 그죠? 근데 40대 이상이 모인 상권, 그러니까 40대 이주의 음식점이 모여 있다 이 상권에는 그러면 거기는 죽은 상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0대 남성들을 위한 거. 여성 빼고요. 남성입니다. 남성. 그러니까 40대 이상은 남 고객도 아니라고 이야기 들어보셨죠? 남성입니다. 그건. 예. 지금 여성에 제가 이제 부합되는 이야기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앞으로의 모든 타켓은 여성만 공략을 하면 무조건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이건 팁으로 설명을 드려볼까요? 왜냐하면 여성은 경제권이 지금 40대만 넘어가면 전부 여성한테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직장을 그만두고 석 달이 지나가면은 어떤 형태가 벌어지냐면 남자들이 서서히 이제 등 돌리게끔 여성이 등 돌리고 자고요. 그 다음에는 침대에서 아예 쫓겨나고 나중에는 이제 이게 하나의 공식처럼 거의 돼. 예, 경제권이 점점 뺏기고 이제 돈도 못 벌어다 주니까. 그래서 남자들보다도 여성을 창업을 한다면 여성을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버용품 지금은 안 되죠. 안 되지만 예, 지금 60대 이상은 전부 자식들한테 넘겨줘 버렸기 때문에 모든 경제를 쏟아 부었기 때문에 없습니다. 경제력이. 자, 그러면 지금은 아니고요. 지금 40대, 50대가 그러니까 10년 후 그때는 실버용품이 되되 누구를 공략해야 돼요? 할아버지 아무리 꼬셔봐야 소용없어요. 할머니를 꼬드겨야 바로 그게 이 소비로 이루어지는 거죠. 자, 99년도 이후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99년도 이후에 이전에는 맨 남성들이 먹었던 아이템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40대 이상만. 근데 99년도 이후에 지금 젊은 여성이 더 많아요. 똑같은 아이템인데. 그게 뭐일 것 같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진짜 헷갈리죠. 뭐냐면 새벽에 술을 먹다가 맨 마지막에 들르는 곳. 젊은 여성은 술잔 기울이고 남자는 거꾸로져 있는 곳. 어디예요? 혹시 가보신 적? 이제 너무 착하셔가지고 그게 바로 뼈다귀 해장국이죠. 자, 뼈다귀 해장국이 99년도 이전엔
바로 지금의 모습이 아니고 할머니가 주인이고요. 분위기 칙칙했고 맨 30, 40대 남자들만 있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분위기 좋지요. 여성이 뭐에 약하죠? 분위기에 약하고. 분위기에 약하니까 인테리어 고급화됐고요. 그 다음에 깊은 맛을 엷은 맛. 다시 말하면 특유의 냄새만 제거해가지고 성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고친 게 없어요. 어쨌든 여러분들 호프 한 잔씩 하시죠. 호프 하실 때 지금은 이제 동네에서도 쉽게 들어갑니다. 근데 예전엔 99년도 이전은 못 들어갔어요. 예. 지금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누가 그래서 대박을 탔다면 쪼물쪼물한 호프 아세요? 몰라요? 아니 이제 지금 모든 걸 다 이야기를 못 하니까. 요건 아시죠? 요게 바로 오갈 데 없는 미시족들을 동네에 오갈 데 없는 미시족을 겨냥해서 대박을 터뜨린 거예요. 예, 그 이전은 맨 치킨 오프 말 그대로 분위기 칙칙했고 시장 통닭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고요. 맨 고객은 30, 40대고 남자들. 그러니까 여성들이 못 갔습니다. 사실은 뭐 30, 40대 남자들도 못 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집은 어떤 곳이냐면 주인 아주머니가 조금만 예쁘면 이 60대가 그 동네 60대가 하루 종일 진을 쳐요. 그러니까 30, 40대 남자도 거기를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물며 어떻게 여성이 갑니까? 바로 그걸 정확하게 친 게 이거였고요. 그래서 지금은 호프 시장이 전부 주택가로 들어간 게 이때부터입니다. 99년도부터. 자, 요건 참고로 팁을 좀 여러분들한테 좀 제공한 거고요. 바로 이 젊은 여성이 모이면은 상권이 번성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설명드릴 건, 그러면 상권역은 도대체 뭔 의미가 있는가? 상권이 번성한다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점포끼리 경쟁하시는 건 아시죠? 점포끼리는 맨날 싸운다. 경쟁을 맨날 한다. 근데 그 이전에 상권끼리 경쟁이 붙습니다. 이렇게 뭉쳐있는 상권끼리. 그래서 신축 상가, 신도시 상권 또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의 상업지역,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는 바로 주변에 있는 기존 상권하고 싸움이 붙게 돼 있어요. 요 도시가 있고 도시 애곽에는 아파트가 뭐 만세대, 자, 만세대 이렇게 아파트가 이제, 자, 만세대를 보고 바로 앞에 상업지역을 내주죠. 자, 이게 뜬다고 난리가 납니다. 그 지역에선. 자, 상업지역이 이게 된다? 이거 단순히 여러분들이 광고나 전단지 이런 거 보고 판단하시면 잘 돼요. 근데 막상 들어가 보면 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쭉. 그러면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바로 기존 상권에 사람들이 가더란 이야기입니다. 자, 아까 소비 심리는 멀더라도 번성한 곳에 간다고 했어요. 이게 기존 상권이 더 좋으면, 더 힘이 좋으면 이쪽으로 빠지게 돼 있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들이 가버리면 이 상업지역은 아웃돼 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비근한 애로 바로 이야기를 하면 수원에 보시면 영통지구라고 있습니다. 자, 영통지구 아파트가 한 4만 세대고요. 4만 세대를 보고 상업지역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거의 죽어 있습니다. 점포 숫자는 800개가 넘습니다. 800개가 넘는 게 지금 거의 무너졌어요. 그 이유는 뭐냐? 이 아파트 사람들이 가깝다고 요 영통지구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근처에 다른 젊은 여성들이 남문 상권으로 그때 당시에 빠졌어요. 자, 남문 상권이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의류 쇼핑 상권이에요. 이쪽으로 빠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남문 상권도 또 죽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1층 10평이 권리금이 1억 가까이 된 게 지금 5천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남문 상권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화낼 일일 수도 있는데, 자, 그러면 이게 그러면 도대체 그 고객들은 어디로 갔는가?
수원에 사는 모든 젊은 친구들이 어디로 빠져버렸냐? 수원역으로 빠져버렸습니다. 지금 수원역이 더 자, 쇼핑하고 먹고 마시고 하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다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죽고 이것도 죽고. 자, 아까 지난번에 제가 설명했던 교통이 좋으면 좋을 것이다. 오히려 나쁜 상권, 작은 상권 더 죽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해를 더 시켜볼게요. 영통지구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자, 이제 경전철이 2009년도에 저기 어디까지냐? 죽전까지 생깁니다. 수원역에서. 그러면 죽전, 구갈, 신갈 거쳐서 가까우니까 요리 이용을 할 것이다. 영통지구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안 벌어집니다. 쭉 해서 수원역까지 가버리고요. 자, 그나마 영통지구에서 게으른 남자애들, 젊은 애들, 여성도 그냥 게을러서 여기 이용했던 친구들도 이제 경전철 타고 수원역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이건 더 죽게 돼 있죠. 그죠? 이와 같은 일이 부산에서 실제로 또 일어났습니다. 자, 부산의 서면 상권이 굉장히 상권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쇼핑할 수 있는 이런 크게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데 지하철 2호선이 생기면서 부경대, 경성대 상권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거기 아주머니들이 이제 가까우니까 주민들이 이용을 할 것이다.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요. 오히려 전부 주민들도 서면 상권으로 또 대학생들도 서면 상권으로 많이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약화되고 있는 것이 지금 증명되고 있고요. 자, 이것은 뭐냐면 상권의 힘이 좋아야 이 소비자가 자꾸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먼저 보실 때 상권의 전체를 항상 분석하는 이걸 습관적으로 기르셔야 되고요. 자, 이제 번성도는 이렇게 보셨고, 이제 두 번째로는 특성을 보시는데, 자, 특성은 유동인구로 보신다고 했습니다. 그건 제가 설명을 구태여 안 드려도 이해하실 거고요. 먼저 중요한 건 그 유동인구가 흘러가는 곳인가 아니면 모이는 곳인가 먼저 그걸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흘러가는 곳 제외를 해야죠. 자, 흘러가는 곳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경사진 곳, 그러니까 경사진 버스 정류장, 지하철역도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도폭이 좁은 곳. 자, 두 명이 가고 저쪽에서 한 명만 와도 부딪힐 정도 좁은 곳. 자, 이런 곳은 사람들이 빨리빨리 지나가요. 자, 또 한 가지 단점은 점포의 전면이 사각지대에 놓이죠. 시야에서 비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년이 가도 사람들이 이게 빵집이 언제 있었지? 이런 경우가 있지요. 바로 보도폭이 좁으니까 시야에서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목적이 있는 곳, 그러니까 단순 경유지인 곳, 이 세 경우는 사람이 흘러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가는 곳은 여러분들이 절대 잡으시면 안 되고요. 혹시 실수해가지고 이런 곳을 잡았다. 그럼 극복을 하셔야죠. 자, 극복 전략이 있을 것 같아요. 있긴 있습니다만 저가 전략을 펴시고요. 저가 전략을 편다는 건 내 마진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자, 마진을 안 떨어뜨리려면 품질이 떨어져야 돼요. 품질이 떨어지면 소비자는 아예 안 옵니다. 그러니까 품질 유지를 하고 그 저가를 편다는 건 마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팔고 도망가셔야죠. 이제. 자, 팔고 도망간다는 건 자, 눈먼 사람들이 무지히 많습니다. 너무도 많기 때문에 뭐 유동인구 빠글빠글하고 이제 광고 내면 순식간에 팔리긴 합니다. 단 여러분들이 그러한 일을 양심에 걸리기 때문에 애시당초 그런 데를 가지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상권 전체가 활성화되고 특성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자, 이제 그 내에서 내 점포 자리는 어떤 자리가 좋은 곳인가, 이게 입지 조건 분석입니다. 자, 그걸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입지 조건 분석은 첫째가 입지 분석을 해야 돼요. 그 자리가 A급지냐, 내 자리가 아니면 B급지냐, 아니면 C급지냐, 전체 중에서 A, B, C급지 어디에 해당이 되는가. 이건 아까 제가 어저께 아니죠.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게 뭐죠? 접근성 가시성을 끊는 상권 단절 요인도 조사해야 되고 이제 그 다음에 동선까지 조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초보자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업종 분포도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업종 분포도로 입지가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건 이 강의 맨 마지막 시간에 제가 언급을 드릴 거고요. 우리가 입지 조건 분석을 뭐뭐 분석을 하는지. 자, 두 번째는 입지 분석을 해보니까 내 아이템에 맞게끔 A급지 A급지 아니면 B급지 B급지더라. 그럼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점포 구조도 조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임대가, 보증금, 월세는 싼지 비싼지 임대가도 조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권리금도 조사를 하셔야죠. 자, 이건 일일이 설명 안 드리고, 임대가는 자, 임대차 보호법 거기에 의존하시면 안 됩니다. 보호법이란 건 법은 최악의 순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바로 장사 잘하는 데 주력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진력을 모든 힘을 내 아이템이 여기에 가서 과연 성공할 것인가, 여기에 모든 힘을 쏟아부어야지. 이런 임대가가 비싸다 싸다 또는 보호가 된다 안 된다 이런 데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단 악덕 건물주만 피하시면 돼요. 악덕 건물주 누구예요? 유난히 임대가가 비싼, 임대료가 비싼 건물만 피하시면 되고요. 이건 불과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자, 여기까지 해보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그다음 권리 분석을 해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권리 분석하고 보니까 어떤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상 매출액 추정하고, 예상 매출액이 추정이 되고요. 그런 이후에 사업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계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요 네 가지, 다섯 가지 계약까지는 제가 다음 기회에 설명을 드리는 걸로, 요 업종 분포도로 A, B, C급지 이 분석에 대한 것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어차피 상권 분석의 핵심은 전체 분석하고, 그 다음에 그 입지가 A급지냐 B급지냐 C급지냐, 그게 내 아이템하고 맞아 떨어질 것인가, 이거기 때문에 나머지는 제가 설명을 다음 기회로 한다고 했어요. 이건 건물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1층에 업종을 보고 내 이 자리가 A급지인지 B급지인지 알 수 있고요. 또 여기 2층에서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2층에서 뭐 어떤 것을 하고 싶다. 그러면 2층에서 내가 이 업종이 여기서 가능한지까지, 업종 간에 서로 상극인지 아니면 호혜적인지 이것까지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게 베이커리예요. 자, 이건 아이스크림이고, 이건 18K 전문점, 이건 여성 의류입니다. 자, 이러한 아이템들이 있으면 이 자리가 A급지일까요? B급지일까요? 그죠? A급지죠. 이게 대체적으로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게 선매품하고 뭡니까? 예, 여성 의류가 선매품이라고 그랬잖아요. 패스트푸드죠. 자, 선매품과 패스트푸드가 있다? 그러면 A급지입니다. 자, 거꾸로 설명하면 선매품을 하시려면은 A급지에서 하시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죠? 내가 하고자 하는 아이템이 패스트푸드다. 그러면 A급지에서 좋은 자리에서 하시라는 뜻입니다. 점포가 작아도. 거기서 2층에서 호프를 하고 싶다. 자, 이 2층에서 호프를 하고 싶은데, 자, 주택가입니다. 주택가 여기 가능해요? 가능하지요. 예, 젊은 여성들이 모이니까 남자는 저절로 모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호프가 됩니다. 지금 A급지 설명을 드렸고요. 1층에 만약에 이제 전문 음식업이 있다면은 거기는 B급지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문 음식을 한다면 당연히 B급지에서 하라는 뜻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고요. 카센터나 공작기계나 가구점 있으면 C급지입니다. 이렇게 업종 분포도로도 입지 파악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모두 점포를 구할 때는 반드시 전체를 보고 전체 분석을 하고, 그 내에서 내 점포 자리가 A급지냐 B급지냐 C급지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네. 예. 오늘 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모두 잘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